오늘 인사이트에는 이 IM증권 이화진 도곡 WM 센터 과장과 키움증권 김승혁 미국 주식 전략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미국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훨씬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뛰기 시작했는데 지금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4.8%에 가까운 상태고요. 그리고 30년물 국채 금리는 거의 5%에 근접해 있는데 자,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김승혁 연구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저희가 비농업 고용지표 같은 경우가 고용지표에서 가장 좀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기대했던 수준보다 25만 명 정도가 기록이 되면서 추가적인 서프라이즈를 보였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사실 실업률 같은 경우도 좀 내려왔습니다. 평균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좀 내려왔는데 실업률의 안정과 평균 임금 상승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어떤 헤드라인 지수인 비농업 고용 지수 자체가 올라갔다라는 거에 좀 더 의의를 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같은 이제 채권 상승률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느냐를 좀 보면 아무래도 턴 프리미엄이 조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죠. 이후에 이제 트럼프의 어떤 2.0 시기 속에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관련된 어떤 우려가 시장의 심리를 타겟팅하면서 이제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거를 꾸준하게 높이고 있는 이런 어떤 장세가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는데 일종의 트리거로 작용됐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라고 볼 때마다 다시 튀어오르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6%를 넘을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화진 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오늘 이제 고용 지표 나오면서 이제 4.8%까지 이제 좀 나오는 상황이 하겠지만은 지금 이제 CME 이제 패드워치도 이제 연간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6월 1회로 좀 컨센이 조금 바뀐 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물론 이제 CPI가 발표를 하겠지만은 지금 이제 LA 산불 이슈 효과가 향후에 농산물 가격이나 아니면 주택 가격 상승 그리고 보험료 상승이 다음 달 이제 그런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어느 정도 영향을 좀 크게 미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물론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한 부담은 좀 있을 수밖에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이제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1월 20일에 취임 이후에 어느 정도 정책에 따라서 더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오히려 당선 이전까지는 이제 국채 금리가 올랐다가 오히려 당선 이후에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왔습니다. 그게 흔히들 뭐 달러 인덱스도 좀 비슷한 경향을 좀 보여왔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당선 이후에는 실제로 취임 이후에는 좀 약해진 모습 좀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장으로는 단기적으로는 LA 산불이나 다음 달 나올 1월 달 이제 CPI가 조금 우려되는 모습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까지 딱 열흘 남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취임을 하면 그래도 미국 국채 금리가 조금 안정되지 않겠느냐. 왜 기대가 실현되니까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근데 김승혁 연구위원도 똑같이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취임하고 난 이후에는 관련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거둬들여질 거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이거는 장기적 관점이고요. 단기적 관점으로 행정부가 처음에 취임이 되고 난 이후에 첫 100일 동안에는 본인들의 당론을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하고 지지율이 그 안에 좀 많이 결정되고 있는 일반적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만족해할 만한 그리고 시장이 듣고 싶어할 만한 정책 강도를 트럼프 특성상 좀 강하게 얘기할 만한 여지는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이 된 이후에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한 분위기가 바로 바뀔 것이냐에 대해선 지금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트럼프 2.0 시대의 정책 분위기가 반영된 건데 그 분위기 자체가 취임 이후 100일 동안에는 조금 더 강력해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트리거가 되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관련 불확실성이 좀 더 줄어들고 트럼프의 워딩과 실천은 좀 괴리가 있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대부분 분석인데 이러한 괴리 차이가 점차적으로 시장에 녹아드는 물리적 시간이 지나고 난 뒤면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한 안정세가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벌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변곡점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취임한 다음에 자신의 공약을 다 지킬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의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하고 연관해서 자, 지난해 12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단 말이죠. 자, 인플레를 우려하는 다수의 목소리가 있다 보니까 자, 회의록 내용처럼 올해 금리 인하 속도가 정말 늦춰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승혁 연구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12월 FOMC 의사록을 보면, 그러니까 회의록을 보면은 생각보다 기자회견 속에서 나왔었던 파월의 모습과 실제 회의록에 담긴 모습은 좀 다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제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춰야 된다라는 톤이 조금은 줄어들었거든요. 오히려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 점도표를 통해서 4회 금리 인하를 2회로 줄였고 지금 페드워치 기준으로는 1회까지가 내려온 상황인데 이런 것들과는 좀 반대되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회의록을 통해서 이거를 좀 바라보는 거는 살짝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첫 번째는 당연히 고용 시장이라던가 관련된 어떤 실물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그것 외에는 저는 채권에 대한 수급 이슈도 중요하다. 지금 재정 지출을 통해서 많이 채권 발행을 할 건데 이 채권에 대한 수요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가 지금 시장의 관심 중 하나인데 이거에 따른 어떤 해결 관점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고용 지표가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과연 이 올해 금리 인하 속도가 이게 더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이화진 과장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 결국에는 지금 물론 이미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당연히 지금 재정 지출을 더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런 여러 정책들이 있겠지만은 특히 감세 정책이나 물론 관세 정책을 통해서 이제 물가의 상승을 좀 유발시킬 수 있는 모습들은 조금 어느 정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미 중국 쪽 관련해서는 이제 관세에 대한 부담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거기다가 캐나다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관세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물가 상승을 계속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수잔 콜린스 이제 보스턴 연은 총재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부분도 우려를 하고는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결국에 지금 대부분의 연은 총재들이 조금 시시각각 다른 의견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만큼 오히려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결국에는 일단은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당분간 상반기 때는 어느 정도 좀 동결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니까 미국 언론들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다 지킬지 아닐지 관심이 쏟아지는 것 같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CNN 보도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관세 공약을 지킬 거다라는 얘기도 했단 말입니다. 이화진 과장, 지금 이제 트럼프 주요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이제 최근에 뭐 부편 관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왔었고 아마 트럼프 1.0 시대와는 조금 저는 다르게 좀 더 공격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공격적으로 나왔다가 1기 때는 그 이후에는 좀 협상도 하면서 좀 타협하는 구가로는 나왔었다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중국과의 견제가 좀 더 심화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일단 에너지 정책 쪽에 관련해서는 이제 화석연료 관련에 대비해서 특히 뭐 미국에 있는 뭐 천연가스나 아니면 관련된 뭐 셰일가스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외교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 뭐 일본이나 아니면 한국과의 관련된 협력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일단 제가 봤을 때 트럼프 1기 때와 다른 모습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최근에 CES 2025 때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나 AI 쪽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향후에 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오히려 그에 따른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AI 규제가 완화가 되게 되고 여기에 따른 뭐 향후에 인프라 법안이나 그런 원전에 대한 수요 자체가 더 올라가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더 강한 정책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이 AI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물가를 자극할 만한 관세 정책이나 이민 정책을 진짜로 공약대로 할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김승혁 연구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은 당연히 수익기를 하겠죠. 관세 정책을 적용했을 때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을 단기간에 빠르게 내쫓았을 때 그것이 미국한테 실익이 될 것이냐 실익이 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계산을 할 겁니다. 스콧 베센트 재정장관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협상의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USTR 미국 대표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되게 관세에 있어서 강력하게 적용해야 된다. 서로 입장 차이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물리적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어떤 것이 실익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 협상, 그러니까
논쟁의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트럼프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실 아젠다 47을 보면은 성장을 되게 중요시 여기하는 그리고 본인들의 재정 적자를 성장을 통해서 메꾸겠다라는 전략이 나름 주요한 전략인데 그런 성장을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이 높아져야 되고 소비가 이루어져야 재정 수입이 여전히 이루어지면서 재정 소득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재정 적자를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는 게 지금의 포트폴리오인데 그런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꾸준하게 그냥 허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다시 반등이 오면서 에너지 생산을 아무리 많이 해도 물가 반등이 오면 기대 인플레가 따라 붙으면 사실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정책들을 트럼프가 물가와 관계없이 그냥 진행하기는 저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당분간에는 당연히 언론적으로 외적으로는 강하게 얘기할 수는 있을 거지만 과거 트럼프 1기와는 좀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제 석유 개발을 완전히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말에 이 석유 개발을 대부분 못하게 하는 족쇄들도 많이 채워놓고 이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를 진짜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인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김승혁 연구원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으로는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는 거겠죠. 이제 퍼미안 분지 같은 경우에 셰일 오일을 최대한 많이 뽑아내겠다. 그러면서 수평환수법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단기간에 많은 석유 지출을 하고 남은 것들은 이제 수출로 팔겠다. 그 수출에 대한 활로는 유럽 시장 쪽을 바라보겠다. 뭐 이런 쪽으로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는 에너지에 대한 생산성 확대 그거로 인해서 사실 미국의 물가는 휘발유 물가가 꽤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셰일 오일 안에는 휘발유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련된 생산성을 높이겠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채권 금리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막아야 어느 정도 이것 같이 막혀지는데 채권에 대한 수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비트코인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USDT를 하겠다 스테이킹을 하겠다 여러 가지 이제 공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큰 틀에서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고 채권에 대한 수급을 최대한 어디서 가져와서 채권 금리에 대한 어떤 수요단에서의 금리 인하를 좀 유추하는 그런 어떤 방향을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에 대해서 워낙 기대가 컸기 때문에 트럼프 효과로 증시가 계속 지난해 연말에 계속 올랐죠. 이제 진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과연 증시가 올해도 계속 좋을지 아니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갈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이화진 과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분명히 힌트가 나왔던 게 물론 11월 달에 이제 결국에 당선된 이후에 물론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젠슨왕에 대한 힌트가 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뭐 금융주나 특히 뭐 AI 쪽에 관련된 이런 흐름들이 계속 강하게 나왔다라면은 올해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이나 그 로봇과 같은 그러니까 기존에 작년에 AI 반도체 쪽의 흐름이 좋았다면 이제 소프트웨어나 여기에 더 나아가서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은 새로운 이제 파생되는 이제 그런 AI 쪽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이끌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결국 아까 물가도 얘기를 해왔다시피 결국에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금리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어제 동결의 흐름이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JP모건 체이스와 같은 특히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실제 계속 꾸준히 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에 미국에 있는 흔히 말하는 탑10 안에 드는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에 대한 상승세가 더 계속 꾸준히 좀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뭐 당분간 뭐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엔 시장에 대한 흐름은 그리고 수익성을 미국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은 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2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이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과연 올 한 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지 김수혁 연구원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미증시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실적에 대한 어떤 쇼앤프루브가 진행이 되면 다시 한번 오를 수는 있을 거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미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기술주 부담이 증시에는 당연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 매물로서 연결될 수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AI 모멘텀이 끝단이냐 과도기냐라고 봤을 땐 저는 아직까지는 과도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AI 생산성의 향상이 결국에는 중립금리 상승이라는 어떤 매크로적 영향까지 가져왔다라는 걸 봤을 때 AI 생산성에 대한 지속성, 이로 인한 어떤 기업들의 수익성 확대, 그리고 최근 이제 빅테크들의 캐펙스 투자 확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은 이제 연간 정도로 봤을 때 다시 한번 미 증시는 상승할 만한 여력이 남아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만 좀 우리가 주의해서 보자. 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증시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화진 과장 하나만 더 궁금한 게요. 이제 앞으로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가 작은 정부를 지금 현재 지향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진짜 가능합니까? 그래서 국채 금리도 좀 낮아지고 이런 것들이 미래가 좀 가능할까요? 이게 물론 결국에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순수하게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스페이스X 같은 우주 그리고 최근에 X 같은 경우도 향후에 이제 결제 대한 시스템까지 만든다라고 해봤을 때 결국에는 지금 전반적인 대부분의 여러 산업들이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정책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FSD든 로보택시든 그런 자율주행 산업이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단순히 미국의 산업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인 산업 자체가 좀 뒤바뀔 수 있다라고 해봤을 때 그게 뭐 AI가 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자율주행 로봇이 이 한 묶음 자체가 시장을 흔들 수 있는 흐름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트럼프가 원하는 이 정책 자체가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을 해봤을 때 결국 일론 머스크가 이끌 수 있는 좀 시장이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승산이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앞으로 미국 경제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 그리고 트럼프 시대에 과연 증시가 어떻게 될지까지 종합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함께 나와주신 이화진 과장 그리고 김승혁 연구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